안녕하세요, 여러분. 내신 기출 분석 시간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내신 기출 분석은 그냥 문제집 슥 훑어보고 그냥 이 정도 느낌이구나 이게 아니라 직접 다 풀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 선배들한테 직접 다 풀려보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다 수집해가지고 좀 과학적으로 그리고 좀 더 합리적이고 좀 정밀하게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 내신 기출 분석 시간이에요.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자, 최근 3년, 그러니까 2019 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보편고등학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시험 범위는 기본적으로 1단원인 다항식 연산, 그리고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그리고 인수분해, 복소수, 그리고 2차 방정식, 그리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단원까지예요. 3년 내내 그 여러 가지 방정식이 시험 범위에 들어간 적은 없고요. 대부분이 아니라 2차 함수까지만 시험 범위였었어요. 뭐, 안 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보편고등학교가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수학 상이 다 안 들어가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계속 그랬었거든.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이라든지 직선의 방정식 같은 내용들은 2학기로 넘어가. 그러니까 수학 하의 내용이 원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는 도형의 방정식 전체 내지는 일부가 2학기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중간고사 시험 범위도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 들어가진 않고 6단원인 여섯 번째 단원인 2차 함수까지가 시험 범위예요. 자, 실제로 자, 그냥 총평을 내볼게요. 또 이것만 듣고 안 듣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는 괜히 뒤에 가서 중요한 얘기하면은 중요한 걸 놓칠 수 있겠다라는 또 여러분들에 대한 배려로 두 갈식으로 서두부터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자, 총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점점. 그러니까 난이도가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이거는 사실은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최근에 이제 분당권 고등학교들 중에서 이제 보편고는 판교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판교에 위치하고 있는 고등학교인데 보편고 옛날에는 자 보편고 학생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거나 아니면 선배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요. 옛날에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 요즘은 얼추 좀 하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일단은 서울대를 5명 이상 보내고 있어요. 서울대를 5명 이상 보낸다라는 건 전국적으로는 꽤 괜찮은 학교라는 거지. 중간, 상, 중상 이상 정도 되는 학교까지 올라왔다는 얘기고, 그거의 추세에 맞게끔 내신 문제가 옛날에는 좀 쉽게 쉽게 나왔었는데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그러니까 2019, 2020, 2021학년도 비교하면 그냥 계속적으로 점차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형태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 추세를 봤을 때, 이번에는 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는 그 선생님을 한번 뵙고 싶을 정도의 문제가 있는데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나와. 특히 그것도 쉬운 문제로 나오는 게 아니라 고난도 문제로 해서 어려운 문제로 해서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난도 문제들이 대부분 나머지 정리에서 출제된다라는 거. 요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미 알고 있으면 미리 대비를 좀 하셔야겠죠. 나머지 정리 문제 어려운 거를 평소에 좀 많이 풀어봐가지고 내신 준비를 좀 탄탄하게 그냥 뭐 간단하게 A는 BQ도 하게 알만 알면 혹은 그냥 수치 대입하면 슥슥슥 사라져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어려운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온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생들에게 조금 긍정적인 얘기를 하자면 출제 유형이 매년 비슷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막 요동치지 않아요. 안정적으로 중요한 문제 위주로 그리고 꼭 나올 법한 문제들은 매년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걸 알고 계시면은 이제 좀 알잖아. 어떤 문제들이 중요하고 어떤 문제들이 좀 덜 중요한지. 중요한 문제들을 좀 더 깊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 물론 안 중요한 문제들 안 풀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긴 한데 시험에 나올 법한 문제들이 되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라든지 아니면 나머지 정리 문제인데 좀 고난도 문제 있어. 수치 대입법으로 못 풀고 계수 비교법으로 풀어야 되는 나머지 정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매년 비슷한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거기에 맞게끔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난이도 같은 경우는 뭐 약중, 강중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시험을 우리가 본다고 치면 뭐 문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어렵게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난이도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쉽다가 좀 어렵다가 언덕이 보통 대부분의 경우가 두 번 정도 나오거든. 이 두 개의 언덕을 잘 넘기면은 큰 무리 없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좀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치면은 이 언덕들은 일단 회피. 뭐 물론 깔끔하게 다 풀 수 있는 실력이면 제일 좋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말이야. 내가 너무 어려운 문제를 풀면은 잘 못 푼다. 스트레스 받아갖고 괜히 쉬운 것도 다 틀린다. 싶으면은 회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난이도를 기본적으로 약중 강중의 난이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냥 언덕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 번 나오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실제로 3년 동안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또 확인을 또 해볼게요. 자, 길게 얘기 안 할게. 길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뭐 이렇게 자세하게 볼 것 같지는 않아서, 2019학년도는, 그러니까 그 거의 마지막 문제를 제외하고는 무난해, 난이도가. 그러니까 100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내가 공부 좀 한다, 어디서 빵구 좀 낀다 싶으면은 충분히 100점 맞을 수 있다고. 내신이라는 약간 시간적 제약이 있긴 하지만은 공부를 성실하게 열심히 한 친구들이라면 충분히 100점 맞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2020학년도 같은 경우는 나머지 정리, 상등식과 나머지 정리에 대한 내용이 정말 많이 나와.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뭐 이거는 그냥 적당한 비중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거의 반절이 나머지 정리 문제일 정도로 나머지 정리 문제를 너무 많이 냈다라는 거, 2020학년도. 그게 2021학년도가 갖고 좀 줄긴 했지만, 그 아까 전에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보편고 문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나머지 정리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된다라는 거. 사실 이해는 해. 선생님 입장에서 뭐 다항식의 연산, 인수분해 이거 다 그냥 계산이잖아. 사고력을 그렇게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고. 뭐 21세기 같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21세기에 다항식의 연산이나 인수분해는 그냥 컴퓨터가 다 해줄 일 정도야.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으로 어떤 수학 실력을 키우고 수학적 사고 능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항등식이나 나머지 정리 혹은 앞으로도 계속 중요하게 다뤄질 2차 방정식이나 2차 함수 단원을 좀 비중을 높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시키는 게 좋을 거거든. 자, 근데 이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동일 비중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공부하는 거랑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었는데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도 좀 중요하게 나오거든. 그런 문제들 위주로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랑은 아마 그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차이가 나니까 아무래도 내신 성적이 차이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 공부 좀 많이 하자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리고 점점 어려워진다고 그랬어. 점점 난이도가 점점. 그래서 실제로 2019학년도랑 2021학년도를 비교하면 이따가 수치로 보여주긴 하겠지만 이게 뭐 난이도가 갑자기 뭐 수학적으로 곱하기 2 이렇게 되진 않아요. 근데 체감 난이도는 2배 이상 상승했을 거라고 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이렇게 영하 3, 2도 뭐 이 정도는 버틸 만한데 영하 한 3, 4도 이 정도만 돼도 되게 춥단 말이야. 이게 2도 떨어졌다고 해서 단순하게 2도가 내려갔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고. 이게 게다가 평균 난이도이기 때문에 이따가 뭐 얘기하겠지만 결국은 결론은 뭐다? 어려워지고 있다.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 결국은 계속 어려워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도 문제, 킬러 문제들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 나머지 정리랑 2차 방정식, 2차 함수 단원 여기에 대한 고난도 문제 대비가 필요할 거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실제로 데이터화된 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최고 난이도를 10으로 잡고 제일 작은 거를 0으로 잡아. 낮은 걸. 어지간하면 뭐 그냥 기본 문제들은 1, 2, 그러니까 3 안쪽으로 그러니까 1부터 3까지는 기초적인 개념, 기초 개념만 익으면 뭐 교과서 수준의 그냥 유제, 예제 정도의 문제들이라고 보면 돼. 기초 개념만 있으면 충분히 푸는 문제들. 그러니까 문제들이 보면 알겠지만 뭐 무조건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되진 않아요. 뭐 내신 시험이 좀 어렵기로 유명한 뭐 예를 들면 낙생고 같은데도 초장부터 어려운 문제를 계속 던지진 않아. 한 10번 정도 선까지는 그냥 교과서에 충분히 나오는 문제들. 내가 그냥 수학적 재능이 없고 그냥 성실하게 교과서만 풀었어도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온다고. 오케이? 그래서 보통 보면은 한 8번, 9번 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여기가 10선이거든. 10번 선까지는
보통 5를 넘는 난이도의 문제들이 나오지 않아요. 뭐 초반에는 주로 3 내외의 문제들이 나오죠. 3 내외. 3 내외의 문제들이 나오다가 요때부터 난이도가 이제 언덕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언덕을 타고. 그치? 자, 요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초반부에 한 10번까지는 고만고만하게 풀리다가 10번부터 15번까지의 약간 오르막길. 자, 오르막길. 뭐 이건 내려갔다 잠깐 올라가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오르막길이지. 그러다가 이제 서술형 시작하게 되면은 그렇게까지는 어려운 문제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괜찮죠? 자, 이건 멘탈 관리를 잘해야 돼. 학생들이 내신 공부를 할 때는 이거 뭐 단순하게 내가 아는 문제만 나오면 좋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별건 아닌데 이런 5짜리 문제에서 버벅거리면 내가 HP 깎이면 에너지 깎이면 괜히 이런 문제도 틀리기도 하거든. 자, 아무튼 문항별 난이도 분석을 해보면 오르막길이 보통 10번 근방에서 한 번씩 생긴다. 음. 그리고 10번 전에는 무난한 문제들이 나온다. 그리고 서술형 문제들은 서술형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다. 난이도는 한 중간 정도. 그리고 10번부터 한 15번 정도의 최고 난이도, 최를 좀 붙이긴 못하지만 최고 난이도 문제들이 나온다. 그리고 1번부터 10번까지는 무난한 문제들, 기초 개념만 갖고 있으면 푸는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자, 단원별 난이도 분석을 해볼게요. 자, 일단 난이도도 난이도지만 비중을 일단 보면은 2020학년도 상등식과 나머지 정리 문제가 무려 뭐 42%. 이게 지금 단원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단원이거든. 여섯 단원인데 한 명이 42%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라는 거는 이 정도면은 진짜 응? 정말 좋아하신 거야. 상등식과 나머지 정리 문제를. 사실 뭐 2019년 요 정도도 그냥 100을 6으로 나눠봐봐. 간단히 100을 6으로 나누면 16% 조금 넘는 정도가 나와야 평균적인 건데 그거의 무려 3배, 평균의 3배, 3배 가까운 양이 나오잖아. 뭐 2021학년도에 좀 줄긴 했지만 그래도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 내용이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였다라는 거. 실제로 이제 2021학년도에서는 요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 요 비중이 어쨌든 40% 정도의 비중을 계속적으로 차지하고 있지. 여기는 이게 원체 많기 때문에 40%가 아니라 24%인데 어쨌든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그리고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 문제가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집중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실제 이제 그럼 난이도, 단원별로 난이도를 분석을 해보면 봐봐. 지금 현재 2019학년도가 평균 난이도가 4.16, 4.16, 4.37이야. 근데 이게 지금 얼핏 보기에는 이거 그렇게까지는 안 올라가는 거 아닌가 싶겠지만은 난이도 5 이상짜리 문제의 개수를 세하려 보면 7개, 8개, 9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난이도 5 이상이면 상 문제야. 그러니까 이게 10까지 있으니까 한 7, 8, 9 넘어가야 좀 어려운 문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선생님이 이거를 난이도를 설정을 할 때는 10은 수능 기준 마지막 문제. 완전 최고 난이도 킬러 문제라고 하는 풀면 서울대 의대 가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10으로 잡은 거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야. 그러니까 고1이라고 고1. 응? 고1에서 난이도가 5 이상 된다라는 건 엄청 어려운 거야. 근데 그 5 이상 되는 문제가 겨우 20문제 중에서 20문제 남짓한 그 20문제 되지도 않아. 20문제 남짓한 것 중에 반절 이상의 난이도 5 이상이라는 거. 그리고 심지어 2021학년도에는 9개나 출제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거든요. 거의 반에 해당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출제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는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내신 준비를 할 때 쉽게 쉽게 그냥 교과서 문제 풀고 기본 문제, 기초 문제 풀어갖고는 50점 정도밖에 못 맞을 거라는 거지. 어려운 문제 충분히 많이 풀어줘야지만 내신 대비가 될 거라고요. 오케이? 아셨죠? 자, 그래서 실제로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10번까지 문제는 교과서 수준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빡빡빡 해서 넘어가면 되고 이걸 이제 학원에서는 연습을 시킬 건데 최소 20분 빠르면 15분 안쪽으로 반절되는 문제를 다 풀어야 돼. 20문제가 안 된다 그랬잖아. 19문제 내지는 20문제인데 보통 그 중에 반 정도 되는 10번까지를 시간으로 치면은 반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다 해결을 해야 된다고. 내가 이제
좀 20분을 잡아놓긴 했지만 솔직히 15분이면 다 풀어야 돼. 15분이면. 뭐 10분도 가능해. 공부 좀 하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최대한 빠르게 풀어야 된다고. 최대한 빠르게. 쉬운 문제들은.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려운 문제는 쉽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지. 어려운 문제가 쉽다고 느껴지는 방법은 두 가지야. 내가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거야. 경험이 있는 거지. 응? 백신 같은 거야. 내가 이미 이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면역 체계가 갖춰져 있는 거야. 이 문제에 대한 면역 체제가 갖춰져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미 풀어봤던 문제면 쉬워 보일 거야. 이미 푸는 게 보일 테니까. 그리고 자, 아까 얘기했지. 대부분의 유명한 고난도 문제들은 미리 한번 풀어보는 게 좋아.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궁극적으로는 이거거든. 근데 그런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볼 수는 없어. 그리고 다 풀어봤다 하더라도 너네가 뭐 시험에 나오는 걸 내가 100%를 못 맞추잖아. 근데 새로운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 수학적 사고력 자체가 극대화돼야 된다는 거지. 문제를 딱 보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가 있어.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가 있다고. 그래서 문제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문제 이해력, 그걸 문제 이해력이라 그래. 그리고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 상황들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문제 이해력과 수학적 상황 판단력을 극대화하여 결국은 올바른이라는 걸 정확하고 빨라야 돼. 올바른 풀이 방법, 올바른 풀이를 하는 거, 올바른 정답을 뽑아내는 게 수학의 목적이거든. 이런 연습들이 평소에 좀 많이 이루어져야 돼. 평소에 많이 이루어져야지만 생전 처음 보는 문제, 선생님들이 정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문제들을 가지고 오실 거라고. 그런 문제들조차도 쉽게 풀 수가 있는 상태가 될 거라는 거지. 이거는 평소에 연습을 좀 해줘야 돼. 그리고 이렇게 수학적 사고력을 극대화시킨 친구들만이 이제 고2, 고3 올라가면 수원, 수투 이런 거 좀 어려운 거 배운단 말이야. 요때 가서도 성적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쉽다고 느낌을 받게 될 거야, 공부를 할 때. 그리고 수능 같은 것도 잘 보게 될 거고, 대학에게 선택을 당하겠지. 좋은 대학에서, 아, 우리 학교 오면 되겠다, 너는 약간 이런 식으로 선택을 당할 거라고. 문제를 외워서 푸는 친구들은 솔직히 한계가 좀 있거든. 수학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자, 요렇게 할 거고, 그러면, 자, 학원에서는 도대체 이렇게 뭐 이게 좋다라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 어떻게 준비를 시키냐 그 얘기를 하면 일단은 클래스에서는 저걸 안 해. 학기 중에는 선행을 나가지 않습니다. 고등학생은 무조건 철저하게 내신 대비반으로 운영되고 총 6건의 교재로 개념 정리부터 해서 심화 문제까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마풀 교과서부터 해서 그 보편고에서 좀 자주 문제들이 출제되는 게 블랙라벨 문제랑 블랙라벨 불 이거 이런 거 상표 얘기하면 되잖아. 불땡 나땡 이거랑 올림포스 고난도 같은 문제들을 다 풀어볼 거야. 시험 보기 전에 다 풀어본다는 얘기야. 그리고 연습하기 위해서 이제 마플 시너지나 센수학 같은 거 풀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신 대비용 교재로 만들어주는 책이 있어요. 그 문제집을 계속적으로 풀면서 정말 내가 안 풀어본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모든 바이러스에 대한, 모든 세균에 대한 면역 체계를 다 갖출 거라는 얘기예요. 순환 반복 강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내신 대비를 할 거고, 자, 그리고 자체적으로 준비한 자, 데일리 스터디 교재가 있습니다. 이거 쌤이 정말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데일리 스터디 교재 꼼꼼하게 다 풀고 오답 정리까지 다 한 친구들 내신 무조건 잘 봅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그랬거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우리 학원을 다닌 친구들 중에서 좀 힘들더라도 데일리 스터디 교재를 꼼꼼하게 다 푼 친구들은 거의 학교를 어지간하면 그 소위 얘기하는 뭐 스카이급까지, 그러니까 서성한 정도까지는 다 갔어. 이걸 다 푼 친구들은 다 풀고 뭐 수능도 얼추 다 잘 보고 내신도 어지간하면 1등급. 혹시 실수하더라도 2등급 정도? 그러니까 요게 근데 좀 힘들 수는 있거든. 네, 어쨌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자체 교재가 있는데 데일리 스터디라고 이 교재를 놓치지 말고 놓치지 말고 일주일에 100문제씩 꼼꼼하게 다 풀어보고 나중에 이제 시험 볼 때쯤 되면 모의고사를 30회를 줄 거야. 시험 볼 때쯤이 아니라 그때는 어려운 걸 줄 거고 계속적으로 내신 대비 모의고사를 30회를 볼 거라고. 뭐 시험 30번 봤는데 못 보면 이상한 거지 실제 시험에서. 그래서 이렇게 데일리 스터디 교재를 계속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공부를 시킬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뭐 데일리 스터디 교재 좋고 오케이 강의도 좋은데 근데 저한테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맞춤형으로 좀 진행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맞춤형 오답 유형을 제공을 할 거예요. 내가 잘 모르는 문제, 그리고 오히려 뭐 잘하는 거는 좀 제쳐주고, 잘 모르는 개념이라든지 잘 모르는 유형의 문제들은 계속 반복 훈련을 시킬 거예요. 자체적으로 본인한테 맞게끔 교재를 제공을 할 거라고. 그런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풀고, 그리고 이제 영상을 통해 가지고 시험에 진짜 잘 나올 것 같은 고난도 문제라든지 아니면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기본 문제들은 영상을 계속적으로 제공을 할 거거든. 그 영상을 밤마다 좀 보세요. 이것만 봐도 충분히 도움이 돼요. 응? 그러니까 귀찮다고 안 보지 말고 너네도 쓸데없이 뭐 유튜브 들어가서 이상한 영상 보잖아. 뭐 게임 영상부터 해가지고 정말 물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인생에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 지금 당장은 나중엔 도움이 될 수도 있어. 어쨌든 학생이니까 너는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그 영상들 말고 쌤이 제공하는 그 공부 영상들이 있어. 그러니까 부담 없이 괜히 부담 갖고 보면은 좀 불편하거든. 만드는 나도 불편하니까 부담 없이 밤에 이제 내가 좀 쓸데없이 영상 보다가 밤 늦게 자고 학교 가서 졸고 그러지 말고 이거 수학 영상 보면은 잠도 잘 오고 좋아요. 아주 그냥 나른나른하게 꿀잠 잡니다. 그러니까 그 영상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이렇게 제공된 영상까지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리고 기필코 반드시 내신 성적이 잘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하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볼까? 간단하게 정리, 아까 제일 처음에 했던 얘기 정리 다시 할게. 자, 보편고 문제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점점 어렵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단원별로 따지면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여기에 뭐, 요 다음으로는 2차 함수, 2차 방정식 정도의 문제들이 나오는데 특히 이거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가 정말 이해가 안 될 만큼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건 집중적으로 공부를 좀 해봐야 된다. 그리고 출제 유형 자체는 매년 비슷하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들이 중요한 문제들이 나오니까 그런 건 확실하게 준비를 시켜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난이도는 중간에 10번부터 15번까지 확 어려워진다. 이때 좀 대비를 해둬야겠지? 자, 여기까지 해서 보편고등학교 최근 3년 2019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의 기출 분석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내신 충분히 잘 맞을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